자, 여러분들 좀 쉬셨죠? 예. 자, 실시간이다 보니까 또 쉬는 시간을 많이 안 드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목별 과세 요건을 정복하라. 여러분, 저 모든 법을 공부하실 때 참고로요, 팁을 드린다면, 민법이 됐던 공시법, 공법, 중개사법, 세법, 법과목 공부하실 때는요, 기본서 받아보시면 그냥 어디서부터지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말고 머릿말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목차예요. 목차를 보시면은 길이 보여요. 아, 공부하는 방법. 자, 그래서 세법 봅니다. 세법은 세목별 과세 요건, 이게 중요해요. 모든 공부 방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 이거지. 목차가, 순서가. 그러니까 과세 요건 요 순서대로 기본서도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지? 두 번째, 납세 의무자는 누구지? 어떤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지?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지? 이거예요. 이 순서. 등록면허세도 공부할 때는 가만히 있어. 등록면허세가 도대체 뭐야? 뭐에 쓸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냐? 과세 대상 알아야 되고, 그리고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으로 등록면허세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인데 세율. 이거란 얘기죠. 재산세요? 재산세도 똑같아요.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공부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세금 내야지? 당연히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죠. 근데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같아야 정상인데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로 할 거냐? 이거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재산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실거래 가격이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그럼 이런 재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가지고 계산하지? 그래서 과세 표준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세율이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역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의 모든 세금에 공부하는 순서는 요 순서다.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누가 세금 내야 돼?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거냐?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산출 세액, 이렇게 산출 세액, 세금을 계산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세금을 계산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과 절차, 부과 징수,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가는 절차, 이 절차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예요. 자, 뒤에 가서 잠깐 언급해서 보면 자, 언급해서 한번 보고 가면 이거죠. 이렇게 세금이 나오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과세권자가 세금 다 계산해서 친절하게 고지서가 나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세금 내놔. 이게 세법의 전부다. 그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세법은 공부하실 때 요 순서대로 항상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고, 자, 하나씩 가죠. 과세 대상하면, 자, 총론으로 얘기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자, 무슨 짓거리 하면 세금 내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짓이 뭐야? 이상하네, 표현이. 무슨 짓 하면 법률에서는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세금 부과하는 거 있죠. 그래서 무슨 행위가 있으면, 무슨 짓을 했으면 세금 내라는 게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 취득세하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그리고 뭐냐? 등록 면허세예요.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부과를 하고,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내라고 안 할 텐데, 등기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내라, 등기 등록하는 행위, 그런 짓을 했으면, 물건을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내고, 등기 등록하는 짓을 했으면, 그런 행위를 했으면 세금 내라, 이렇게 행위가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고요. 또는 1년 중에 하루가 되면, 그러니까 1년 중에 하루,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을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래서 이런 세금이 바로 뭐냐? 재산세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 중에 종합부동산세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양도할 때마다 계산을 하면 번거로워.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요 기간 안에 발생한 거 있으면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론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이제 강론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그렇다면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뭐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과세를 한다 그러는데, 취득한 행위 어떤 거 취득했을 때냐? 그래서 하나씩 보죠. 자, 여러분, 과세 대상의 취득세는요, 지방세법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물건이 정해져 있죠. 지방세법에. 그러면 지방세법에는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부동산 중에서도, 여러분 참고로 부동산 중에서도요,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금을 부과할 때, 계산할 때는 주택은 따로 계산해요. 여러분, 상가 부동산은요, 건축물 따로 취득세 계산하고, 딸려있는 토지 따로 취득세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상가 건축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상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이 건물에 대한, 즉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에 대해서 따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도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해. 그런데 주택은 안 그래요.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통합해서 뭘로? 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택으로 합쳐서 과세한다. 이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그래서 이와 같이 주택,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차량, 자동차 있죠? 차량이라고 합니다. 원동기, 엔진이 설치된 거, 동력으로 가는 거. 그러면 자전거 있죠? 오토바이는 동력으로 가니까 차량이고 취득세 돼요. 근데 자전거는 아무리 비싸도 그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 대상 차량. 그 다음에 기계장비라고 합니다. 기계장비. 여기서 기계장비라고 하는 것은 건설장비, 중장비죠. 포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이런 중장비. 이런 중장비에 대해서 취득하면 취득세 내라, 이겁니다.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각종 회원권이 있어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요트장 회원권, 그죠? 이와 같은 회원권 등도 취득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렇게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다. 이거부터 먼저 공부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는 어떤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거든 등록하는 뭐가 있을 때 행위가 있으면 세금 내라. 다시 말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든가
임차권 설정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경매 신청 이런 등기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등록 면허세다. 그죠? 그리고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라고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역시 부동산 중에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이 있죠. 부동산. 그 말고도 뭐가 있느냐, 선박이나 항공기도 부동산에 준해서 재산세 내야 됩니다. 그럼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느냐? 아니에요. 중장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느냐? 아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하고 선박, 항공기예요.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주택으로.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있는 주택 있죠? 토지하고 그 다음에 주택 요 두 가지만. 그러니까 건물은,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종부세 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홍길동의 이름으로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합쳐서 6억을 부과할 때, 초과할 때 종부세 내라. 그럼 6억을 부과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뭐만 내고 재산세만 내고 끝나요. 그런데 6억을 부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모임에 나왔어요. 모임에 나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 아파트 넓은 평수 이사 갔다고 막 자랑합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나오라고 한 거지. 거기에 낚여가지고 점심 산대 그러니까 나갔어. 나갔더니 뭐라고 그래 친구가, 너네 아파트 몇 평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 평수 넓은 거 이사 갔다 이거죠. 그래서 얘기할 거 아니야. 너네 아파트가 몇 평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파트 몇 평인지 물어봐라 이거지. 그래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대처해 보라고. 너네 아파트 몇 평이야? 이렇게 질문하면 너 종부세 내니? 이렇게 물어봐요. 종합부동산세 내냐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그게 무슨 세금인데? 그러면 얘기는 끝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액, 일정 금액을 부과했을 때, 초과했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다음, 여러분 양도소득세. 대표적으로 보죠.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 말고도 지상권도 있고 또는 전세권,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또는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을 입주하기 전에, 분양받기 전에 이 권리를 타인에게 팔았다. 그러면 그래서 발생한 뭐가 있으면, 이익이 있으면 세금 내라. 이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이렇게 법률에 이와 같은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로 정리를 하면, 취득세를 공부한다 그러면 먼저 취득세 과세 대상 뭐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느냐 내라고 하느냐, 이 과세 대상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세 대상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이거죠. 납세 의무자, 세법에 의해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 취득세는 당연히 무한 사람, 취득한 자죠. 취득한 자.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내라. 매매로 취득했으면 양수인 이 사람이 취득세 내는 거고, 그죠? 소유권 넘겨받은 사람. 상속받아서 취득했으면 상속받는 상속인이 취득세를 내야 되고, 증여받아서 취득했으면 공짜로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그래. 수증자. 이 사람이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내는 거고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누구? 권리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그럼 기재된 권리자가 누구냐? 전세권자, 세입자죠. 이 사람이 세금 내라.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즉 채권자죠. 이런 사람들이 권리자로 등기권리증에 기재되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거예요. 다음, 재산세. 재산세는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당연히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소유자는 매년 부동산은 그대로 있지만 소유자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냐 이거야.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1년을 중에 하루를 정해놨어요. 6월 1일 이날을 뭐라고 하느냐? 과세 기준일이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일. 이날 현재 누구? 소유자.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공부상 소유자라고 하죠.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사람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같아야 정상이야. 그런데 등기권리증에는 갑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소유권은 을이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느냐? 등기 등록 여부 따지지 않고 법률은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사실상 소유자. 이해가세요? 그래서 6월 1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누가 사실상 소유자냐? 6월 1일자 양수인 취득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등기 안에서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아요. 사실상 소유자인데 다만 일정 금액을 뭐하라? 초과하는 자. 그래서 금액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6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내라, 소유자가. 토지, 나대지 같은 토지는 전국의 토지 가격을 합쳐서 5억을 초과하면 초과하여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사업용 토지, 사업하는 토지 있죠. 상가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 이런 토지 등은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개인이 어쩌다 팔아서 발생한 뭐가 있어요? 소득이, 양도소득. 여러분, 소득이라는 건 매매 차익이죠. 이익이, 소득이 있는 자.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소득이 있는 자는 개인이죠. 물론 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팔아서 생긴 이익이 있으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하는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니까 법인세 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누구다? 개인이에요.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팔아서 생긴 이익이 있을 때 10억의 부동산을 사서 11억에 팔았다면 매매 차익이 1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우리는 양도소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소득이 있는 개인,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되죠.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렇게 납세 의무자를 세목별로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총론 부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과세표준이 뭐냐 이거예요. 과세표준이. 자, 여기 보실래요? 과세표준은 이거예요. 모든 세법에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이라는 걸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그럼 뭐가 나와?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거,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가액이죠. 또는 면적,
또는 수량 이런 것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금액만 보시죠.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실거래 가격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실거래 가격이 뭐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그걸 가지고 그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여러분, 공시가격은 기준가격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가격을 정해놨어요. 이걸 우리는 법률에 따라서 매년 결정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해요. 이 공시가격은 둘로 나눈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상속세나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물건마다 기준가격을 정해놨어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을 해서 그걸 하나로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복잡해 하는데, 참고로 부동산 중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6월 1일 날 토지 필지마다 기준가격을 정해서 결정해서 고시를 하죠. 매년 6월 1일 그 토지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고,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 이와 같은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시가격은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고, 시험 법률에 따라 공부할 때는 뭐라고 한다? 국세에서는 그걸 기준시가라고 한다. 기준시가. 물건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을 법률에 따라 정해놨다. 그죠? 그런데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 하면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건데, 이런 지방세에서는 물건마다 정해진 기준 가격을 뭐라고 부르느냐? 명칭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래요.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 그게 뭔데? 뜻이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다. 부동산이면 토지면 토지, 건축물이면 건축물, 주택이면 주택에 대한 기준 가격을 매년 정해놨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은 실거래 가격으로 하느냐, 이와 같은 공시가격, 즉 기준 가격으로 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볼까요? 취득세.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실거래 가격이에요.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을 가지고 세금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을 가지고 취득세 계산하는데, 그럼 매매가 아니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주고받은 대가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할 수 없이 지방세니까 취득세는 기준 가격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로, 매매 거래로 취득했으면 실거래 가격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 또는 실거래 가격으로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오면 이런 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또 등록 면허세도 원칙이 실거래 가격 또는 가격이 없을 때 부당하다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 이렇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요거는요,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해야 돼? 공시가격. 그죠? 무슨 가격?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가지고 한다. 공시가격 구체적으로
아까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가 표준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이기 때문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기준시가 있죠? 기준시가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와 같은 기준가격, 공시가격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뭘로 하느냐 이거죠. 양도는 대가를 받고 부동산 넘겨준 거니까 주고받은 가격 있죠. 당연히 원칙이보다 실거래 가격이에요. 실거래 가격. 그런데 이때도 이 실거래 가격을 불합리하게 신고를 해요. 여러분, 실거래 가격은 당사자가 신고가 들어와야 돼. 그런데 짜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뭘로 간다? 기준시가, 공시가격이죠. 기준시가로 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세금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때 과세표준은 크게 나눠선 두 가지다. 공시가격으로 할 거냐, 실거래 가격으로 할 거냐. 정리하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거래세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공시가격으로 갈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실거래 가격이 없으니까 뭘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하되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와 같은 부당한 거래를 했을 때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각 세율, 이것은 세율은 우리가 별도로 정리하거나 암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할 수가 없죠. 복잡하니까. 그래서 세율은 각 강론에 들어가서 부동산 참고로 설명드리면, 부동산 취득세만 하나 볼까요? 여러분, 취득세 부분만 하나 보죠.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뭐를, 상가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한번 볼까요? 취득세 세율. 자, 상가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상속을 받아서 상속받아서 취득했을 때와 그 다음에 증여받아서 취득했을 수도 있고, 상가 건물을 공사를 해서 건물을 새로 지었다, 건축해서 취득할 수도 있지. 이거 다 취득하는 행위예요. 취득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이게 취득이에요. 그러면 이때 매매는 상가는 1000분의 얼마? 44%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았을 때 상가는 1000분의 28, 2.8%죠. 과세표준에. 증여는 1000분의 35죠. 기본이 3.5%예요. 가격에. 그리고 건물 같은 거 원시, 건물을 공사를 해서 건물을 새로 지었다. 1000분의 28, 2.8 이렇게. 취득세인데도요, 이렇게 행위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고, 등록면허세도 등기하는 행위, 전세권, 소유권 등기에 따라서, 그리고 재산세도 토지냐 건축물 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르죠. 이렇게 해서 공부하실 때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세 표준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곱하는 게 세율 몇 %냐. 이것은 강론에 들어가서 각 법에 따라 세목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다. 취득세 같은 경우라도 농지냐 상가냐 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 아주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이 세율 부분은 암기할 내용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요건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으로 과세 표준, 그리고 몇 % 세율,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거죠. 부과 징수 절차. 부과는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고, 법률에 따라 걷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징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해서 우리 5가지 공부한다고 그랬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인데 이때 신고납부가 있어요.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는 뭐냐? 1차적으로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얼마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라. 계산을 해서 법이 정한 신고 기한이 있어요. 무한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그럼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분양받아서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신고납부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1차적으로 스스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때 신고납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누가?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취득세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 표준의 세금 계산해서 뭐를?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 보통 징수 방법으로 이 얘기는 고지서 발부를 한다.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신고납부는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법이 정해놓은 기간까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안 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거기에 가산세, 법을 위반했으니까 과태료는 아니지만 과태료와 같은 가산세를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보시면 이거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신고납부 절차 볼까요? 대표적으로 바로 신고납부는 취득세다. 물론 등록면허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예요.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서 제출합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취득했으면 강남구청에 신고서 제출해요. 취득한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한 물건 용도 가격 기재해서 공무원한테 줍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그걸 신고서를 보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세금까지 다 계산 자동 출력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줘요? 은행 가서 세금 낼 수 있도록 납부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만 은행 가서 내면 받아요? 납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지서나 납부서. 그래서 신고를 하면 납부서 만들어주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취득한 사람은 어디 가요? 시군 근고 시청 구청에 가서 바로 납부해도 되고, 아니면 시나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가서 뭐를 합니까?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했다는 뭘 받아요? 영수증을 3가지 줘요. 이 영수증 중에 2가지를 등기 서류에 뭐하라? 첨부해서 어디 간다? 등기소 가서 접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취득세는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까지 합쳐서 취득세를 내면 돼. 취득세만 내면 등기까지 이런 절차로 끝나요. 자, 1번 취득했으면 시청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가서 신고서 제출하고, 신고서 제출을 받은 공무원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납부서 만들어서 출력해줘요. 지로용지와 같이. 그거 출력해서 받은 취득자는 지정된 날짜에 시군에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요 취득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여기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게 며칠? 일반 매매는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예요.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가 끝나야 된다. 60일 이내 신고, 오늘 신고하고 오늘 내도 되고, 오늘 신고하고 59일 있다 내도 되고, 며칠 안에만 60일, 상속의 경우는 6개월 안에 이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 성실하게 끝나는데, 취득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신고서 제출하면
납부서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 납부하면 되는데 이때 부족하게 납부하거나 아니면 뭐를 안 했어? 납부를 안 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시장 군수는 통지서 발부하고 과세권자가 뭐 계산해요? 가산세를 계산해. 세금 안 냈으니까. 그래서 가산세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여기서부터는 뭘로 가느냐? 보통 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아파트 취득했어요. 60일 이내에 이와 같이 신고 절차에 따라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고 끝나야 돼. 근데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해놓고 아파트 취득해놓고 가만히 있어봐.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며칠 이내 60일이 지나면 뭐부터? 가산세부터서 여러분한테 뭐 나와? 고지서가 와요. 고지서 딱 받아보니까 취득세 계산했어요. 시장군수가 계산해놓고 거기에 법을 위반해서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가산세 알파가 붙어서 고지서에 나와요.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면 여기까지 끝. 그런데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오는데 고지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 외에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재산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다.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여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갈까요? 이번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뭐냐? 아까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법이 정한 신고 기한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라. 그러면 절차가 끝나요. 그런데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처음부터 고지서 나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한다? 납세 고지서 문서예요. 고지서에 보면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같은 거 봤죠? 거기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 과세 대상 물건, 과세 표준 금액, 세율이 몇 프로, 세금이 얼마, 빨간색으로 언제까지 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한테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으면 납부 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내라. 이날까지 납부를 하면 끝나. 이게 바로 보통 징수다. 자, 이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법이 정해놓은 신고 기한, 취득세만 얘기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까지 끝나라. 안 하면 가산세부터요. 근데 여기 보통 징수는 가만히 있으면 뭐 나와요? 고지서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뒤에서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재산세나 종합 부동산세 등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뭐 와? 재산세 고지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 고지서에 세금이 얼마? 언제까지 되라. 그래서 납부하면 끝나죠. 이런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국세에는 정부부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징수 절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징수. 자, 이렇게 순서가.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의 소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시장군수가 과세표준에다가 세금을 계산해서 뭐 발부해? 고지서.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요? 고지서가 와. 고지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언제까지 내라. 마지막 날 언제까지 내라. 주택은요, 예를 들어 토지는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 그리고 토지가 그래요. 토지.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되라. 그런데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세금 계산하니까 금액이 크죠. 그래서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렇게 주택은 고지서가 2번 나와요. 여러분 주택 가지고 있으면 7월 달에 고지서 절반, 9월 달에 절반 2번 나온다. 자, 이렇게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해요. 그러면 끝나.
이해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뭐를 안 했으면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늦게 냈다, 그러면 연체 이자 성격인 뭐가?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 일반적으로 안 낸 세금의 3%가 붙어요. 그리고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원래는 1.2%인데 내년에는 세법이 개정되니까 요거는 지금은 0.75% 이와 같은 중가산금 1개월 단위마다 붙어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시장군수가 세금 계산에서 고지서 나오고,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면 되고, 만약에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또 안 내면 아주 무겁게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럼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니까 누가 과세권자가 시장군수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국세.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은 세무서 담당이야. 그래서 세무서장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지서가 오네, 그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참고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기한하면 요 날을 얘기하죠.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면 끝나 세무서에. 아니면 한국은행 최신관서 우체국에 가서 납부해도 되죠. 이때 뭐를 하지 않으면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연체이자인 가산금 3%와 중가산금 0.75% 1개월 단위로 붙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은 순서가 공부하는 게 다 여기 있어요.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취득세만 얘기하면 무엇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고 하지? 과세 대상. 누가 취득세 내야지?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뭘로 계산하지? 과세 표준. 취득세 세율이 몇 %지? 세율.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면 취득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 납부다.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스스로 신고하고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요까지. 이게 며칠 안에 끝나라? 60일 이내. 그때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요?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가 나온다. 이렇게 과세 요건하고 부과 절차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본소 과정에 들어가서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 기본 과정 공부하실 때 이해도 하고 암기도 되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 기본서 듣고 강의 듣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을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보시면 세법은 10개에서 13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10개 이상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부담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기본서 가지고 기본 과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